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불확실성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미국의 대선, 그리고 연말에 양도세, 대주주 3억 원 조건 강화.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외줄타기를 하는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주주 3억 원 조건 강화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20만 명을 돌파하면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양시장이 역시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참 매서웠습니다. 2,33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1,000억 원가량의 매수인데 기관이 2,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3인방이었는데 이 반가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2,330선에서 겨우 지켜낸 코스피. 자, 코스닥은 반등이 반가운데 자, 짧은 기간 안에 100포인트가량 하락한 코스닥 지수는 오늘 기술적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장중에 1.43% 하락한 766까지 떨어졌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벽에 하락 마감한 미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불안감 등이 역시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실전 매매의 선구자 박지석 전문가님과 시장을 꿰뚫는 전략가 서동구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코스닥의 반등은 뭐 다행입니다만 네. 어떻게 두 분께서는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박지석 전문가님의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시장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아찔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이 너무 하루 종일 출렁임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 저희가 가장 그 시장에서 원하는 건 사실은 전약 후강이라든지 아니면 오전장에 물론 이제 상승 출발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출발했지만 그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그림, 저희가 흔히 하는 장대 양봉, 이런 부분이 나와줬으면 가장 좋을 텐데, 오전 중에 이미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포인트가 넘는 그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저희 가족분도 정말 그 코스닥 시장에 빨간불 들어온 게 낯설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 오전에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불과 11시 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오후장 들어서 이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시장 심리 또 급속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오늘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거래소 지수는 20포인트 넘게 또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저희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다행히 3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거래소도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오늘 놓고 보면 양시장 외국인이 3,400억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약 2,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합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실은 코스닥 종목도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로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질이 좋지가 않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기대할 수 있고 좀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외국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저가 매수 부분 들어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약화가 됐죠. 코스닥 시장에서. 물론 소폭 매도를 했지만 그동안의 매도세에 비하면 거의 보합 수준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여기서만 안정을 찾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자리
물론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놓고 보더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121선을 회복을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국면에서는 저희가 추가 급락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 국면에서는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그 결론적으로 기관의 매도, 기관의 어떤 수급,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흔들려지는 이 매물 압박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데요. 어제는 기관의 매물 압박이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의 기관 매도 압박. 이 부분이 오늘 기관이 주도하는 하락으로 한마디를 줬습니다. 오늘도 뭐 아찔했죠. 코스닥이 800선 이탈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오늘 장중에 뭐 766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역시나 변동성이 컸던 하루, 이 롤러코스터의 코스닥 장세에서 상승 마감은 다행인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코스닥 시장 먼저 좀 얘기를 하죠.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이 2,370억의 순매수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2020년 3월 달, 6월 달에 이어서 가장 많은 그런 매수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러나 역시 지난 8월 달이었었죠. 8월 27일 날 거래대금 20조 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뭐 조금 뭐 증가됐습니다만은 최소한 계속해서 8조 원대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9조 원대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체력이 아직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에서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올해 6월 달이었죠. 만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만 6월 15일 날 52포인트가 폭락하는 이러한 날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기관들도 같이 순매도를 보였었죠. 그리고 16일 날 외국인들이 무려 4,300억을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줍줍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아주 발빠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6월 15일 날 종가가 693포인트였고요. 6월 16일 날 외국인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무려 42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다시 안착해주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점이었고요. 3월 달이었었죠. 우리가 3월 19일 날 코스피 시장이 저점을 기록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바로 외국인들이 3월 17일 날 요때쯤이 되겠네요. 요 3월 17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1월 달로 후딱 넘어갔군요. 네, 3월 달이죠. 요 3월 17일 날 외국인들이 2,490억의 이러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때 지수가 전날 뭐 4일 연속 600선에서부터 500선까지 주저앉고 나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보였습니다만은 이날을 기점으로 3월 17일 날 2,49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이 766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이었었는데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들이 하방을 잡아주려는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도대체 양 시장이 다 같이 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잘 버티고 코스닥이 무너졌던 모습에서 오늘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또 코스피 시장은 흔들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당연히 순매도가 나왔겠죠. 이러면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의 현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2,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 기관들은 또 1,600억의 순매수를 보였죠. 바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하고 현물 시장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을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대신에 이쪽 현물 시장 쪽 코스피 시장에서는
2,500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륨 자체가 제한적인 수급을 갖고 움직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 양시장이 모두 거래 대금이 좀 더 증가되는 어떤 흐름들이 연출될 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 아직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방을 외국인들의 순매수 연속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요새 거래대금의 하락한 부분, 급감한 거래대금의 한계. 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체력에 조금 더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좀 더 이것이 클래스에서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좋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는요. 박계서 전문가께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또 꼬집어 볼 만한 것을 주제로 선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주제, 독인가 약인가, 원화 가치 상승에 수급의 물꼬가 과연 트일 수 있을까? 자, 1,120원대까지 떨어졌나요? 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수급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 환차익이나 시세 차익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긍정적이라고는 하잖아요. 물꼬가 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저번주부터 환율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꼬가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꼬가 트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환율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당 저희가 한 달 사이에 거의 50원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달러 하락 속도가 무척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환율이 4원 하락한 1,126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거의 50원 넘게 급락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그냥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8월 말 이후에 세계 주요 13개국 통화 중에서 환율 하락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원화 절상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화 상승의 원인을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의 호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피해국으로 봤던 중국이 오히려 코로나가 통제되면서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들이 중국으로 사실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호전이 되면서 3분기에 중국 경제가 오히려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4.9% 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강력해지면서 중국 경제와 밀접한 저희 원화 가치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미 대선 후보들의 어떤 부양책 공헌인데요. 민주당은 무조건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또 공화당은 1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민주당보다 무조건 얼마라도 더 많이 주겠다. 무조건 민주당이 내는 부양책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 미 대선 후에 꽉 막혀 있는 어떤 정책들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서 당연히 달러가 풀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달러화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중국 경제 강세와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또 마찬가지로 미 재정 정책에 의해서 달러화가 풀리는 정책들 이게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 원화 강세가 단기간에 상당히 빨리 절상이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좀 기조적인 흐름이 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 상승에 분명히 명암도 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달러를 벌어 오더라도 당연히 원화로 바꿔지는 금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빠지고 또 수익을 높이려면 또 그 수출 단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거꾸로 놓고 보자면
한국 수출이 지난달에 7개월 만에 겨우 이제 증가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7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워낙 강세 부분은 분명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와 피해주가 엇갈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중립적인 요소로 저희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물론 이제 오늘도 뭐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은 매수죠. 뭐 2,3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화 상승이 저희가 물론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맞고요. 이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놓고 보자면 원화 상승이 시작한 지난 한 달간이죠. 거의 50원 넘게 절상이 됐는데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저희가 그 코스닥 시장에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1조 5천억이 넘는 매도를 말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시장에. 네. 그랬는데 그 외국인 그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동학개미들의 어떻게 보면 지원군, 원군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조적인 어떤 원화 강세에 맞춰서 저희 이 시장에서도 수급의 안전판 그런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해줄 걸로 기대하고요. 그 부분 한번 기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서 전문가님,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이 안전판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외국인 순매수에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점은 기관 너무나 안 좋은 단어로 기관 놈들 매도 거기다 분산된 이 개인의 이 매매 현황 이런 거를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지금 상황이 좀 해결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이런 농담조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해결하는 부분은 이 기간의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사실 이 기간의 매도세를 생각해 볼 때는 지난 한 달간 놓고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자면 저희 그 기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간의 약 7분의 1 정도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개인들의 매수도 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하락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을 다시 강력하게 상승세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인 거 맞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까지 만약에 매도세를 같이 이런 기관 같은 어떤 행태를 보였다면 사실 우리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도저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상승세로 돌려놓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의 안정판, 좀 지지력 역할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중국이 아시아 증시 가운데 좀 가장 나은 편을 보였잖아요. 중국 경제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조금 나아졌다라는 것도 오늘 또 한 가지의 또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도 도움이 되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 변화 얼마나 물꼬가 트이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지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 요 원화 강세와 외국인과의 수급 문제는 우리가 추석 연휴에 10월 첫째 주에서 한번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죠.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 또 박지성 전문가께서 잘 주제를 또 리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외국인이라고 그때도 주제를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큰 이유는 있겠죠. 워낙 백신을 비롯해서 또 코로나, 또 미 대선, 또 우리는 양도세 문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그네들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원화 환율과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완전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아주 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환율과 지금하고도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래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보일 때마다 코스피 시장은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바닥권을 헤맬 때는 결국은 코스피 시장은
고점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때는 급격하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최근 들어서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편하게 제가 위에는 코스피 지수, 아래는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로나 당시 때 3월 19일 날 환율이 1296원까지 갔을 때 143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바닥. 그렇죠. 최저점 그리고 환율은 최고점. 그 이후에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워낙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주 가파르게 환율은 1125원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시장도 같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선이 된다라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매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국내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업종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수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무게중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를 좀 가득 실어야만 하는 수급 현황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좀 분산되고 지금 기관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외국인이라도 지금 이 수급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조금 더 물꼬가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정리하시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좀 더 편안하게 주식생활 내일 맞이하시라고 저희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은요.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저희가 조금이나마 선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하셨죠? 네, 주식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수익이 차곡차곡 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오늘 박혜서 전문가께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딱 보이는 실적, 주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을 공개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함께 보실까요? 이 정도라고 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고도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오늘... 자동차 3인방이 오늘 반가웠어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 기아차 오늘 다들 놀라웠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가를 보자면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안 좋은 사실 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보면은 오늘 나온 실적이죠. 발표를 놓고 보자면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엔진 결함에 따른 어떤 품질 비용, 리콜 비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어떤 1조 2,600억 원을 적용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3% 감소한 1,900억대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품질 비용 제거 품질 비용을 만약에 저희가 제거했을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1조 원이 넘어가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고 또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회사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분기당 1조 원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대차죠. 현대차도 같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충당금에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실망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말고 현차 이번 어떤 대손 충당금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3일 연속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1조 말 그대로 리콜 비용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놀라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글로벌 판매량이 정점을 찍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우호적이지 않은 환율과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글로벌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이미 기존의 어떤 제조업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 중인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그 산업 전반의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뭐 기업들 간의 어떤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천 기술 확보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산업군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 그러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늘 그 뉴스가 나왔죠. 기재부에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정부가 어떤 미래 자동차 시대를 열기를 위해서 신속한 전환하고 또 어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이걸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주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뉴스들이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민감하게 그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은 주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산업은 이제 뭐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환경 또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면서 신성장주의 업종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 또 성장 산업 이런 같이 더블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저희가 주업이 있고 말 그대로 또 어떤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이 종목들이 주가가 꾸준히 갈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양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제조업이 아니다. 정말 신성장의 동력이 얼마나 발휘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또 증시가 또 부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이 더 빛이 났습니다. 자, 기아차 참 그 겉으로 볼 때는 어닝 쇼크였지만 이게 영업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이들 그러면 자동차주의 앞으로의 향방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가 내연기관차 포니부터 시작했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IMF 때 인수를 하면서 현대 기아차 그룹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연기관의 입장에서는 뒤져도 한참 뒤진 후발주자였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를 합산하면은 테슬라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내연기관차의 후발주자에서 전기 수소차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메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업 또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카 뭐 마찬가지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뭔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선 부회장이라는 앞에 부자에 꼬리표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어떤 와병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몽구 회장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후계 구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는 것 자체도 어떤 내부적인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본격적인 3세 경영의 본격화라든가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어떤 그룹 차원에서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자동차 본연의
이런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우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K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또 일본의 도요타 렉서스의 어떤 분리 같은 이러한 방침, 그것이 현다이가 아닌 제네시스로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통일성 있게 고급차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먹혀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현대 기아차 완성차만이 아니라 현대 그룹의 부품사들은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바로 울산에 있는 현대 벤더들, 이런 부품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사양산업 아니냐라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어떠한 합종 연행도 이루어지고 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떤 1차, 2차 밴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단순한 부품뿐만이 아니라 전기라든가 또는 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떤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뭐 기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정말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 기아차인데, 그럼 현대차는 어떨까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타2 엔진 충당금 설정하면서 사실상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약간 보류가 된 상황인데, 뭐 앞으로는 뭐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나 뭐 친환경차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 이 불확실성으로 기아차와는 또 달리 현대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건가요? 그 의미 없죠, 뭐. 예, 이미 세타 엔진과 관련돼서 다 충당금 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의 그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은 애니콜을 공장 앞에서 막 불태우는 것도 과거 영상 자료로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털 거 털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4분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3분기에 반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불거진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악재의 소멸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기아차 혼자 잘 갈 수 없죠. 형이 잘 가야지 뭐 기아차도 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기아차의 오늘의 이 서프라이즈 실적과 주가의 급등이 현대차는 미흡했지만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동반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또 수익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실적 부분이라던가 뭐 신차 잘 못 팔릴 수 있다, 또 친환경차 삐그덕된다라는 염려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인 소식입니다. 이게 좀 더 부품주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지서 전문가님, 네. 이런 기아차의 신차 효과가 약발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부품주에 더 매기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 지금 오늘 뭐 제가 아마 지난주죠. 말씀드렸던 종목도 사실은 그 자동차 부품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 리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당연히 뭐 부품주들 뭐 이런 호실적에 당연히 뭐 그 저희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주들도 당연히 상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종목별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꽃 튀는 해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와 함께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시황 더불어 자동차주에 대한 앞으로 향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힘든 한 주인 만큼 저희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라운드 2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에너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좀 손실을 잘 커버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박진섭 전문가입니다. 네, 예. 말씀도 잘 해주시지만 사실 박진섭 전문가님 하면 말보다 숫자가 더 보여주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박진섭 전문가님. SY가 오늘 상한가를 보였네요. 예. 예, 그리고 계속 좀 높여가고 있어요. 예. 저희 매수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예. 뭐 SY를 좀 제가 그때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사실 이 안 좋은 장에서 지난주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아니라 또 코스닥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를 가서 아마 수익률이 약 뭐 55%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했죠.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이 회사는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제가 회사의 기본 내용은 사실은 뭐 조리식 샌드위치 패널 이런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말 그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열사는 1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주로 그러니까 조리식 샌드위치 패널을 포함해서 어떤 건자재, 건축에 관련된 어떤 자재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 법인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성장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사실 상한가를 간 이유는 어떤 이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업이 있고 주업에 걸쳐 있는 또 다른 사업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주업이 있고요. 바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 CEO 머스크가 차기 이제 킬러 제품 같은 경우에 솔라 루프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했다는 그 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 루프 차기 어떤 저기가 그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솔라 루프 특허를 보유 중인 SY가 오늘 장중에 장중이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도 상한가를 갖고 시간에도 매수 전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개발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지붕이거든요. 예. 태양광 지붕이기 때문에 그 태양광 지붕인 솔라루프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바로 SY가 되고요. 그런 신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업과는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주가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55% 급등을 일주일이네요. 정확히 일주일 만에 55% 급등을 한 상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죠. 신규 주택을 비롯해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태양광 시장에 기대가 쏠리면서 SY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일주일 사실은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뉴스 한 방으로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가고 물론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런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뒤이어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방 때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일주일 안에 뉴스가 나온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아직 한 종목이 저희가 더 있어요. 너무나 좋은 지금 수익이. 근데 그런 SY요 매수가 대비 목표가로 했던 3,900원을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최고가 55%에 최고가 5,300원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S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뉴딜 정책이죠.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미 이 정책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뭐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나 계속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뭐 목표 주가는 당연히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일단은 상승 목표 주가를 7,000원을 그렇게 올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으로 올려졌겠습니다. 여러분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현대공업 오늘 20% 올랐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나 자랑하는 저희 전문가와 이 시장을 함께해서 다행인데 현대공업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현대공업도 아까 저희가 자동차 그 부분 얘기할 때 저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죠. 부품 회사고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 근방까지 거의 뭐 29% 정도 상세를 보였다가 뭐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회사 내용은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뭐 내장재 그리고 뭐 시트 쿠션이라든지 등받이 뭐 이런 말 그대로 자동차 안에 그 부품 중에 그 시트류의 내장재 이런 쪽을 이제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실적주를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어떤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완성차 업체죠. 현대기아차. 주로 거의 뭐 모든 제품을 현대기아차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공업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그 3분기 실적 개선 이 부분에 힘 입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장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어떤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공업의 주요 공급처가 네. 현대차와 기아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시장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낙수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그대로 물론 윗꼬리는 닫았지만 이 윗꼬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윗꼬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매수가 7,900원대, 최고가 10,000원으로 지금 31%의 수익입니다. 이 두 종목 함께 해주신 분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서동구 전문가님도 같이 종목 볼게요. 챙겨야 될 종목 저희 대한유화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도 그렇게 뭐 10%나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요, 주가가 1차 급등 시작하고 나서 2차 상승 그리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이러한 어떤 기간 조정의 모습을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쁘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 19만 원 이하 자리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또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그 시간,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 시간. 자, 박지수 전문가님, 투자자 여러분들의 내일을 밝게 빛내줄 종목 어떤 것을 정말 고심해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예, 요새 뭐 사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할 때마다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왜냐면 종목 흐름이 오늘 안 좋아서 하루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이고 이 회사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회사의 어떤 업무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 R&D죠. 그 어떤 필수 과정인 연구, 또 실험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 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항상 저희가 이런 게 중요한데요. 뭐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국내 최대의 실험 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초저온 냉동고라든지 아니면 회전 진공 농축기라든지 어떤 그 R&D에 그 필요한 부분, 어떤 연구 실험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거의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 어떤 실험 장비 이런 부분을 생산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연결 대상 법인이죠. 한 6개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늘 요새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실적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올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그 영업이익이 50% 증가를 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50%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사실은 이번에 그 코로나죠. 이런 관련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극저온 백신 보관 기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한가도 가고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가 독감 백신 이 부분과도 마찬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최근 들어 강력한 그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오늘 주가는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 1,200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로도 보시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충분히 저희가 물론 시초가가 저희가 매수가가 되지만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막 급등 상한가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런데도 좋은 종목 오늘 대한과학을 선정했습니다. 대한과학을 최근에 백신과 관련해서 초저온 냉동고 기술 부가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200원. 네, 대한과학이었고요. 서동구 전문가님도 어떤 종목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와 관련돼서 역시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사실 현대위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적게는 23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흑자 전환될 걸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와 관련된 실질적인 자동차 현대 기아차 그룹의 부품사로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기차 열관리 모듈이라든가 수소 탱크와 관련된 이런 전기 수소차와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의 모습인데요. 지난 사실 8월 달에 48,650원까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이 39,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45,000원을 저항으로 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횡보를 조금 더 해주면 해줄수록 주가의 어떤 상승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9,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궁극적으로는요 뭐 단기적으로는 직전의 고점 때 48,000원이 저항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은 55,000원 정도까지를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트렌드 클래스에서 저희 자동차 부품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미 또 현대공업으로 또 수익도 났잖아요. 네, 현대위아로 오늘 서동구 전문가님의 종목을 기다리며 목표가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여의도 클래스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9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진섭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셔야죠. 예,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공업이라든지 아니면 SY라든지 또 대한과학까지 지금 뭐 사실은 뭐 이 세 종목 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이번 주 장에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 황금선 종목이 되겠죠. 물론 주포 종목이요. 예, 그러한 종목들로 제가 좀 흐름을 잡아서 이따 말씀을 무방 때 좀 잠시 후에 진행해야 될 무방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시장에서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또 종목을 매수할 때 아마 매수하시기가 사실 손이 잘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안 나간다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매수하고 나서 이 종목이 이 하락기에 맞물리면서 순간 급락도 나올 수 있고 또 순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매매 자체가 황금선 매매가 주포 매매고 또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실전 쪽에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믿을 거는 가장 강력하게 믿을 거는 주포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종목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전문가님의 주포의 힘. 지금 바로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하시고요. 바로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박진섭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합니다. 장중내내 긴장한 하루였는데 마지막 힘을 쏟아주실 겁니다. 전문가 소개 박진섭 전문가의 사진 보이시죠? 클릭 방송 입장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꼭 클릭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노란톡에서도요 함께 하실 텐데요. MTNW 박진섭 전문가, 노란톡에서 MTNW 서동구 전문가를 검색하시면 소통 더 자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잠시 후에 화면으로 선정해 드릴게요.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힘내시고요. 박지서 전문가, 서동구 전문가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